지속 가능한 윤리적 패션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획된 2022년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 웨비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윤리적 패션 네트워크의 대표 이미영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지속가능한 패션에 최근에 굉장히 요즘 그 핫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죠. 예, 비건 패션. 비건 패션의 등장은 그 동물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그 시민 인식이 많이 성장하면서 처음에는 먹거리 위주였다면 지금은 이제 주생활이나 이런 의생활까지도 그 고민이 확장되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당연히 비건 패션의 등장을 우리는 당연히 반갑게 맞이해야 될 텐데요. 이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죠. 비건 패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양한 만큼 비건 패션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지속가능한 패션의 관점에서 해결하고 있는가. 근데 또 문제는 뭔가에 대한 질문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동물 소재만 아니면 다 된다라는 비건 패션도 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패션 스트림에 있었던 브랜드들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합성 소재라던가 합성 펄을 사용을 하면서 이게 이제 에코펄로 막 갑자기 바뀌면서 도대체 비건 패션의 진정성이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뜨거운 주제 지속가능한 패션, 그 중에서도 비건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실 연사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디토 플랜티 정인기 대표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인기입니다. 네, 세계자연기금 WWF의 박민혜 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지속가능한 패션 브랜드죠. 네이크스의 서지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픈 플랜의 이옥선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비건 패션을 주제로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정인기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디토 플랜티 패션 미디어 이제 막 창업을 하셨어요. 네네. 원래 패션 인사이트라는 패션 네네. 전문지에 오랫동안 편집국장님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짧게 네네. 예. 새로 네. 창업하신 미디어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네네. 해주시고 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토 플랜티는 이제 막 태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패션 인사이트라는 매체를 통해서 20여 년 정도 이제 패션 기업들의 경영자분들과 이제 산업 현장을 가장 밀접하게 많이 접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산업이란 부분하고 지금 제가 오늘 다룰 얘기는 비건 패션의 얘기는 서로 사실은 좀 상충되지 않나? 근데 한편 생각하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도 거치고 하면서 이렇게 지속 가능성 패션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한다고 할 때는 비건 패션의 부분 자체가 우리 패션 산업에 좀 더 많이 반영되고 많은 기업들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비건 패션의 현주소를 간략하게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왜 비건 패션일까요? 좀 사회적 인식 변화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가치나 특별한 메시지가 담긴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신념을 표출하는 미닝아웃 트렌드가 MZ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죠. 패션 시장에서도 친환경 패션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천연 소재, 업사이클링, 비건 이런 트렌드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시장의 이해관계가 부합되고 있습니다. 비건 패션은 반려동물에 대한 특별한 애정까지 더해져 잠재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양육기구는
638만 가구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는 사실 좀 더 이슈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구찌가 모피 프리를 선언하면서 글로벌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비건 패션은 모피나 가죽, 실크, 울 등의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식물 또는 합성 소재를 사용하는 패션입니다. 패션업계에서는 구찌가 2017년에 모피 프리를 선언하면서 글로벌 이슈로 불러 일으켰습니다. 구찌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용하는 가죽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었는데요. 이는 공급망 전체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구찌의 모기업인 캐링그룹은 지속 가능한 축산 방법, 동물복지,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 대우가 포함된 원재료 표준 원칙을 세워 2025년까지 축산 농가까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패션은 럭셔리는 물론 대중 브랜드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전 세계적인 모피 사용량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패션 기업들도 앞다퉈서 푸어프리를 선언했고 대처 소재 개발도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한 발 더 나와서 겨울철 대표적인 보온 소재이죠. 다운도 비건 패션 영향으로 도마에 올랐는데요. 오리와 거위 등의 살아있는 조류의 털을 뽑는 라이브 플러킹은 일반적인 소비자까지 비난을 받으면서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들은 RDS라고 하죠. 책임 다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논란을 피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 대부분의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들은 이 RDS 인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건 패션은 단순히 동물성 소재를 배제한다는 애초 취지에서 확장돼 모든 패션 원재료 제조 공정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국내 비건 패션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비건 타이거, 오픈 플랜, 네이크스, 나다월스, 마렌제이, 프레자일드, 메이크디, 오르바이 스텔라 등 10여 개 브랜드가 비건 패션을 표방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물성 소재를 배제하고 당나무와 옥수수, 선인장, 사과, 해초 등 식물에서 채취된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픈 플랜과 네이크스 같은 브랜드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파괴가 더욱 심각하다는 배경에서 플라스틱 없는 비건 패션을 주장하며 지속 가능 패션에 대한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비건 타이거는 가감한 자기 색깔이 반영된 디자인으로 승부해 비건 라이프를 실천한 2030 세대가 선호하는 브랜드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마렌제이는 지난해 애플 레더로 만든 키즈팩을 출시 한 달 만에 1만 피스 이상을 판매할 만큼 시장 경쟁력도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프레자일드는 해초, 메이크디는 선인장, 마렌제이는 애플에서 산출된 소재로 비건 패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내 비건 패션 시장은 아쉽게도 연매출 10억 이하의 스몰 브랜드가 대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구찌처럼 마켓을 리드한 기업들의 참여는 소극적 수준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최근 친환경을 내세운 에코그램이 출발해 대중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에코그램은 친환경 브랜드를 대부분 모아서 하나의 백화점 매장이라든지 이커머스 플랫폼에다가 편집샵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8개 백화점에서 영업 중이고 내년까지 20개 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진사란 기업이 국내 스트리트웨어 마켓과 이커머스를 활성화를 리드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플랫폼의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비건 패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리테일러들이 위탁이 아니고 수주 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재 메이커가 가감한 R&D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하는 등 삼박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리고 비건 패션 대중화를 위해서는 히그 인덱스나 MSI와 같은 소비자가 인지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의류협회 SAC는 환경영향 평가를 수치로 변환한 히그 인덱스에 기반해 의류, 신발, 섬유 산업의 물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화석 연료 사용 등 환경 영향형 전반을 평가할 수 있는 스코어 카드를 개발했습니다. 이로써 제조업체, 브랜드, 유통업체들은 히그 인덱스를 통해 환경뿐 아니라 사회 노동 간행, 원재료, 제품, 시설, 공정 등 지속 가능성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건 패션은 태생적으로 동물성 소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대체 소재를 위해서는 옥수수와 바나나, 사과, 당나무, 해초, 선인장 등 다양한 식물에서 재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적지 않은 R&D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실제 최근 비건 패션 소재라고 거론된 대부분의 소재들은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에 수입되고 있어 원가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상당수 브랜드들은 일부 상품에 한해 심지어 재료의 20-30%에 한해 식물성 소재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착한 화학 소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효성이 플라스틱을 재생한 리젠에 투자함으로써 리사이클 소재 저변을 확대했듯이 국내 소재 기업들과 아웃도어 스포츠 등 중대형 패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선행된다면 대중화는 앞당겨질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국내 비건 패션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비건 패션은 사실은 패션 산업의 어떤 그런 매스를 지향하는 패션 산업과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기업들의 영향관계를 따질 때는 다소 상충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도 겪고 지속 가능 패션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고민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가 시작점이고 더 많은 패션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대중화를 한다면은 패션 산업이 훨씬 더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인기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비건 패션의 뭐 현황이랄까요? 전반적으로 다뤄주셨고요. 비건 패션이 좀 더 시장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결국 뭐 시장성을 획득해야 지속 가능할 수 있잖아요. 좀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WWF에서 오신 박민혜 국장입니다. 뭐 WWF는 워낙 유명해서 대표적인 글로벌 환경 단체이고요. 특히 야생동물 보호 아주 오래전부터 활동을 해오셨던 단체이고 저 판다곰을 아마 대부분 다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장님 비건 패션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소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판다 로고가 있는 글로벌 NGO입니다. 1960년대부터 활동을 했고 한국에서는 비교적 늦게 이제 시작을 했지만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연 보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귀여운 판다 같은 야생동물 보호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전 지구를 저희가 커버한다고 말할 만큼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의 파괴를 막고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했던 활동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거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 야생동물 범죄를 막는 Stop Wildlife Crime 캠페인이라는 걸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I'm not a rug라고 되어 있잖아요. 호랑이, 멸종위기 종, 그리고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종들을 잡아서 러그나 뭐 그런 것들로 활용을 하는 사례가 사실 되게 많이 빈번히 발생했었고 그런 활동을 줄이기 위한 이제 캠페인을 일환으로 이제 WWF가 활동을 하면서 대중을 위한 인식 제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적인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또한 최근에는 이런 야생동물을 잡아서 여러 가지 패션에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금 흐름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문제이지만 좀 줄어들고 있다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비건 패션은 지구에 이로움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 기관 자체에서는 비건이나 비건 패션이나 비건 다이어트를 지향하지는 않습니다만 비건 패션이 지구에 주는 이로움은 반드시 있다고 보는데요. 그 동물권이 존중하는 패션으로 인간 중심에서 옮겨오면서 무분별하게 남획으로 멸종위기 종들을 잡아서 뭐 모피를 사용한다던가 가죽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비건 패션에 대한 관심인 거는 맞습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뭐 구찌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준 거에는 소비자의 관심, 비건
패션의 등장이 지구에 이로움을 주면서 남획이 되고 있던 이 생태계의 중요한 종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비건 패션이 지구에게 이롭기만 하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굉장히 다른 이슈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패션이라는 자체가 지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비즈니스입니다. 일단 산업 규모가 너무 커요. 산업 규모가 3조 US 달러에 달할 만큼 산업 규모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에서 생산되고 소비되고 폐기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하고 비즈니스에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패션이라는 자체에 비건 패션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비건 패션은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그대로 똑같이 갖고 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지구에 더 많은 해를 가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건 패션 이꼴 친환경, 비건 패션 이꼴 지구를 위한 생산과 소비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를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비건 패션이 붐을 이룰 수 있었던 거에는 사실 ESG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요. 이제 기업들이 이제 ESG로 이제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두면서 동물 학대나 동물권 부상을 이제 S 측면에서 보는 거고, 사실 근데 이 측면에서 보면 기후변화나 물오염, 자연 폐기, 미세 플라스틱 이슈 같은 게 비건 패션에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실 문제, 기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섬유 패션은 앞서도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기업의 ESG가 높아지면서 비건 패션이 영향을 받고 기업들이 노력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은 굉장히 큰 문제나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한 이런 게 붐이 되는 거는 당연히 소비자의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좀 서베이가 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지속 가능성, 비건 패션, 친환경적인 거에 대한 인지는 확실히 높아졌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비건 패션을 이렇게 띄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건 패션이 여러 가지 ESG의 영향, 소비자의 영향,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이제 좀 관심을 받고 부각이 되면서 올라왔는데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가 이제 저희가 오늘 좀 토론을 하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공부하시는 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건 이꼴 친환경과 지구를 위한 건 반드시 아닌 이유는 환경적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좀 예를 들어보면 인조 가죽은 사실은 합성 섬유에서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석유 기반 소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이슈를 굉장히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그러면은 인조나 합성이 아닌 나무나 대나무로 만들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나무나 대나무를 사실 원재료를 가져오는 과정에서는 사실 숲이 없어지는 거죠. 숲이 없어지는 거면 벌채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산림을 가져오느냐 이슈도 사실 걸려 있는 거고 산림이 없어진다는 거는 탄소를 배출할 때는 흡수원이 또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측면에서 단순하게 소재만을 변경해서 친환경적이다라고 보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사실 인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측면에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비건이라는 이름 하에 그린워싱, 이건 약간 또 다른 이슈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비건이라고 해서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너무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데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되고 조심을 한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준이냐고 하면 이런 환경적인 영향을 우리 브랜드나 내가 사려고 하는 브랜드가 어떻게 평가하고 고려하고 생산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다각도로 봐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지향점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비건 패션도 친환경 패션으로 가는 방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제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나아갈 길을 사실 너무 거창해서, 사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WWF에서 이제 보기에는,
종합적으로 그러면 비건 패션이 뭐를 고려해야 하냐. 시작은 동물권에서 존중해서 시작이 됐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제품이 비건을 모티브로 시작했는데 재활용이 용이한지, 제품이 지속 가능한지, 환경에 오염 미치지 않는지, 그 원재료를 갖고 오면서 뭐 농작물을 하면 뭐 면 같은 거겠죠? 뭐 토양을 오염시키면서 갖고 온 면은 아닌지, 제작 기술은 더 서스테너빌리티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이나 소재에 대한 그 기술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체크리스트라고 하면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모든 것이 LCA라고 이제 제품의 전 주기에 대한 그 사이클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비건 패션을 포함해서 패션이라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에서 생산되고 소비되고 폐기되기 때문에 그 전체 사이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인증도 활용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증이 완벽하진 않아요. 모든 인증은 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브랜드 자체에서 내가 어떤 환경적인 기준을 세우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가 되고 인정받고 있는 이미 세워진 기준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진짜 좀 저희가 고민해야 될 다양한 지점들을 역시 네네. 예. 글로벌 환경 대표적인 환경 단체로서 최근에 굉장히 패션 쪽 관심 많으셔서 사실은 그 제가 자주 이렇게 인용하는 그 연구 보고서도 WWF께 제법 있어요. 아, 네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쭙고 싶기는 해요. 네네. 예, 어떻게 이렇게 패션 쪽에 그 어느 환경 단체보다 네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되셨는지. 네네네. 그러니까 패션을 처음부터 들여다봐야겠다고 했던 것보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환경에 그럼 어느 산업군이 영향을 미치냐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 산업군 중에 축산뿐만이 아니라 이 패션 산업 자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집중해서 보는 산업 분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오늘은 뭐 미세 플라스틱이나 비건 뭐 이런 얘기도 소재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사실 물 사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패션 산업은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물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산업군이고 패션 산업이 변해야만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와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실천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패션 섬유 산업은 굉장히 중요하죠. 영향력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영역은 다르지만 이 지속 가능한 패션을 굉장히 든든한 언덕이자 우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비건 패션이면 친환경 패션이냐? 소재만 바꾸면 지속 가능한 패션이냐? 뭐 이런 질문을 얘기를 하셨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동물 복지, 동물 윤리에서 시작한 비건 패션이 좀 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기준을 포용할 준비를 하고 하나씩 채택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따 뭐 그 질의응답 시간에 좀 더 깊은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에코 패션으로 시작을 해서 뭐 에코 패션의 일부일 수도 있겠죠. 그 비건 패션을 주제로 계속 콜렉션도 여시고, 그리고 소재에 대한 정말 탐구를 열심히 하셔서 저도 지켜보면서 좀 재미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계속 소재가 새로운 소재가 이제 채택이 되고 저런 것도 있구나라고 이제 저도 느끼게 되는데, 제가 오늘 입고 온 이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구매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당나무 종이로 만든 그 식물성 에코 소재예요. 에코 가죽이에요. 뭐 네이크스 제품인데, 네, 어쨌든 오늘 뭐 비건이냐, 에코냐, 레더냐, 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발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이크스의 서지은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속 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브랜드 네이크스의 대표 서지은입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건, 에코, 가죽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9년부터 한 3년여 동안 이제 네이크스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건 가죽, 또 친환경 가죽들을 리서치하고 또 사용을 해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드리는 자리를 가지려고 하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 어렴풋이는 알고 계시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가죽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사실 가죽은 옷부터 신발, 뭐 지갑, 또 액세서리, 또 나아가서는 가구, 또 자동차 카시트까지 굉장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재인데요. 그래서 요즘처럼 비건 이슈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지만 가죽을 안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조 가죽 시장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그래서 이제 동물성 가죽이 아닌 비건 가죽, 에코 가죽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가져온 자료도 2022년 자료인데, 굉장히 많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에서도 에코 가죽, 비건 가죽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코팅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죽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성 소재는 아니지만 이게 과연 환경에 좋을까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는 코팅 가공을 할 때 보통 솔벤트 용제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솔벤트 용제는 휘발성 물질이다 보니 가공 과정에서 이제 휘발이 돼서 용매를 다시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환경 오염에도 이제 과속화를 시킬 수밖에 없고, 또 DMF 같은 그런 발암 물질이죠. 생산자에게도 굉장히 해롭고 소비자에게도 좋지 않은 물질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요즘은 이제 배제시키는 추세로 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솔벤트 용제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도 하고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진짜 친환경 가죽을 만드는 것은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네이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문제점에서 기반을 해서 어떤 가죽이 조금이라도 더 좋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면서 2019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비건 브랜드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동물성 가죽도 베지터블 가죽 같은 경우 사용을 해봤고, 또 동물성 가죽에서 이제 버려지는 폐기물을 가지고 짜투리 가죽이나 리사이클 가죽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이런 선인장 가죽, 리사이클 가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용을 함에 있어서 이제 조금 그냥 친환경 소재다 해서 사용을 하기보다는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런 에코 코스트나 천연 가죽에 대비해서 선인장 가죽 소재, 또 리사이클 가죽 소재를 사용했을 때 어떤 환경오염 저감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나 하는 거를 조금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면 이제 소가죽 같은 경우는 이제 모양이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로스율이 40% 이상이 넘어가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선인장 가죽 같은 경우는 이제 원단 요척 효율이 우수해서 한 2배 가까이 더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2가지 신소재 가죽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는 비건 라인으로는 선인장 가죽 연구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2번째는 바이오 리사이클 가죽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동물성 가죽에 대비해서 이런 가죽을 사용했을 때 일단은 가벼운 무게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방수성 같은 그런 기능성이 있고, 또 동물성 가죽 못지않게 굉장히 요즘은 고급스러운 색상과 텍스처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선인장 가죽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는 멕시코에서 수입을 해서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원가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국내에서 이제 제주도에서 기른 선인장을 가지고 와서 선인장 가죽을 만드는 것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DMF나 그런 유기용제들을 사용을 하지 않고 수용성 용제로 바꾸는 시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사용하는 리사이클 레더는 이제 이건 엄밀히 말씀드리면 비건 레더는 아니에요. 왜냐면 동물성 소재를 이제 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리사이클을 해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코팅을 할 때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고 수용성 용제를 사용해서 환경 오염 저감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SK 케미컬과 협업을 해서 이제 옥수수에서 추출한 친환경 고기능 성분, 즉 이거는 석유화학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인데요. 이 물질을 같이 코팅 시에 다른 화학 소재들을 대체할 수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신소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솔벤트 용제를 수용성 용제로 바꾸는 것, DMF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말로 하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지만 공장에서는 정말 많이 시행착오를 거치고 오래 걸려서 이제 조금씩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 곧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기존 대비 20%에서 30%까지 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저희가 이때까지 다양한 친환경 가죽들을 가지고 만든 컬렉션들이고요. 또 카시트 가죽 폐기물이라든지 리사이클 가죽을 사용해서 여러 대기업과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친환경 가죽, 또 비건 가죽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이크스가 고민하면서 계속 접근하고 있는 소재, 그리고 최근에는 뭐 개발도 같이 하시고 사실 작은 기업인데 정말 다양한 도전을 하고 계시다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응원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선인장이 예전에 멕시코에서 가져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애니깡 선인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까 국내 소싱 하신다고 그랬는데 천년초, 근데 제가 천년초를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그 식품공학 전공하신 교수님이 천년초에 빠지셔가지고 열심히 제품 개발하고 계신데 거의 뭐 말씀 들어보면 만병통치약이에요. 네, 그래서 그 열매는 열매대로 그 다음에 그 잎이죠. 이렇게 손바닥 같은 잎은 잎대로 뭐 아주 굉장히 효과가 좋은. 제가 잠깐 끝나고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옷에도 이롭고 먹는 거에서도 이로운 그런 선인장이네요. 네, 네이크스 대표님 발표 잘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인데 정말 진정성 하면 진짜 오픈 플랜을 따라갈 브랜드가 있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픈 플랜의 그 여러 가지 그 채널에 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을 보면 당연히 오픈 플랜의 브랜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지만 이 대표님의 라이프에 더 관심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실제 채식을 실천하시고 굉장히 친환경적인 라이프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옥선 대표님, 플라스틱 없는 비건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픈플랜 이옥선입니다. 오늘 비건 패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차라리 벌거벗겠다. 비건 패션만으로는 부족해. 안녕 플라스틱. 완벽할 수 없는 이야기. 그리고 진정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라는 순서로 플라스틱 없는 비건 패션을 디자인하는 오픈플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차라리 벌거벗겠다. 좀 과격한 표현과 사진일지 모르겠어요. 페타라는 세계적인 동물 권익단체의 캠페인 사진인데요. 아일랜드 베이싱어 볼드윈이라는 모델이
모피를 입느니 알몸을 선택하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한 30년 정도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이에요. 1990년대에 진행됐던 이 페타 캠페인인데요. 방금 전 보셨던 모델의 어머니인데요. 배우인 킴 베이싱어입니다. 네, 이 포스터 위쪽에 보면 아름다움이란 다른 누군가의 외투를 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캠페인 당시에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당시 이렇게 패션 잡지의 화려한 사진들 속에서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캠페인을 보고서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나도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멋진 디자이너고 싶다,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30년이 지나서 저는 오픈 플랜을 통해서 비건 패션을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10년 페타에서 인증하는 비건 브랜드 인증을 받았어요. 이 인증은 한 제품이나 어떤 컬렉션 라인이 비건임을 넘어서 이 브랜드가 제안하는 모든 제품들 그리고 메시지가 비건임을 인증하는 그런 마크예요. 그런 로고예요. 비건 패션을 디자인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소재가 제한적인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동물성 소재 없이 디자인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식물성 소재들이 있고 또한 동물성 소재들을 본따서 만든 다양한 대체재들이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대체재들이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가죽이나 모피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돌고 돌아서 어쩌면 더 큰 위협을 가할지도 모르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런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름다운가? 또 다른 자극적일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네, 제 아이인데요. 지구 생활을 시작한 지 지금 이번 주에 12주차 됐어요. 다음 주면 100일인데요. 이 아이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물건들을 장만했어요. 그러면서 플라스틱의 사용을 피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 제게 이렇게 무력감을 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미 우리 인간의 탯줄을 통해서 태아에게 미세 플라스틱이 전달되고 있고 땅, 강, 바다, 우리가 먹는 것, 지구의 어느 곳에서나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어요. 플라스틱이 지구에 등장한 지 150년 됐다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의 건강까지 또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준비하는 게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 오픈 플랜은 비건 패션에서 플라스틱을 없애기 위해서 가격 태그를 고정하는 이런 플라스틱 고리를 식물 섬유와 금속 재질로 된 오핀으로 바꾸고 고급스럽게 여겨지는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라벨 대신에 비교적 환경 영향이 적은 린넨 테이프로 된 라벨로 교체했고요. 지퍼를 없애고 너트 단추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원단으로는 오가닉 코튼, 린넨, 텐셀, 큐프라 등의 식물 섬유와 재생 섬유를 사용을 하고요. 프린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디지털 프린트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실크 스크린에 비해서 폐기물 발생이 적고 물과 에너지의 사용이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원단을 염색할 때는 보테니컬 다잉이라고 하는 식물 염색을 하고 있는데요. 원단, 섬유뿐만 아니라 염색을 하는 염료까지 모두 오가닉 인증을 받은 재료와 공정을 사용해서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도 국제적인 오가닉 인증의 아주 까다로운 인증인데요. GOTS, 고츠 인증을 받아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소재를 가지고 정성껏 만든 제품이라면 친환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다른 이야기로 대신하고 싶은데요.
2007년 등장한 토트백 사진이에요. 나는 플라스틱 가방이 아닙니다. 라고 적힌 문구인데요. 미국의 한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대신 소개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요. 이 가방이 아마 지금 우리가 에코백이라고 부르는 원단 가방들의 출발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원단 가방이 비닐봉투를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하고 큰 환경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어쩌면 에코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 가방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한 제품의 생애주기, 전 생애주기, 즉 재료의 재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고 유통되고 사용하고 폐기되는 이런 긴 시간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제품의 생애 주기 동안 얼마나 환경과 지역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단순히 어떤 소재와 공정을 좋은 것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친환경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상반기에 팝업 스토어를 진행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 우리가 사는 이곳 지구, 낙원은 리미티드 에디션, 그리고 우리는 제한된 시간 동안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주라는 생각으로 디자인을 하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낙원은 어떤 모습인가요? 당신에게 아름다운 삶이란 어떤 삶인가요? 몇 개를 소개해 드리자면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 누구도 착취하지 않으며 가족, 친구들, 그리고 비인간 동물들과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얼마 전 저희 촬영했던 내년 봄, 여름 컬렉션 촬영 현장인데요. 염색하지 않은 버섯 가죽과 오가닉 코튼으로 된 치마와 그리고 오가닉 코튼 티셔츠에는 아이와 아빠가 손잡고 서 있는 모습을 디지털 프린트했습니다. 전체 이 룩에 사용된 소재는 플라스틱 프리 99%, 비건 100%고요. 지구 낙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오픈플랜 이옥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발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항상 우리 이옥선 대표님은 뭔가 이렇게 뭉클한 그런가요? 일과 삶을 일치시키기 때문에 오는 그 진정성이 주는 감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환경운동가이십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패션하는 환경운동가? 네, 그냥 즐겁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 네. 오늘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 발표였었고요. 저도 많이 공부도 됐지만 또 여러 가지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웨비나에 대해서 미리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또 웨비나가 가지고 있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우리가 모두 한번 고민할 만한, 질문을 뽑아서 오늘 연사님들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발표를 마치셨는데요. 오픈플랜 대표님. 요즘 동물 복지, 윤리, 이런 걸 지키는 어떤 동물성 소재 생산을 채택하는 브랜드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RDS니, RWS니, 그래서 리스폰서블 울 스탠다드, 이런 인증을 받은 이런 동물성 소재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비건 패션의 입장에서 이런 동물성 소재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많이들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네, 뭐 비건 패션을 대표해서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오는 길에 어제 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SNS를 확인하면서 왔는데요. 카오 스프라시라는 계정을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간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게 가능한가? 뭐 이거를 RDS나 RWS에 대입을 한다 그러면 책임 있게 혹은 윤리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런 로고나 그런 인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어떤 무언가를 인간들이 얻기 위해서 결국 착취하는 것이고 이런 게 조금은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윤리적인 죄책감 같은 거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누군가를 책임감 있게 책임감 있게 윤리적으로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대답으로 대신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네이크스 서지은 대표님. 제가 뭔가 말을 더 붙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네, 너무 어버버한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네. 되게 묵직한 대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네이크스 서 대표님한테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 원가가 높다는 얘기 많이 들었다. 말이 좋아, 비건이지. 뭐 최근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채식 하시는 분들 보면은 채식 비건 메뉴가 음식점 가면 더 비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브랜드 운영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네네 궁금하다고 하네요. 사실 저희가 만약에 초반부터 뭐 플라스틱 기반의 소재들을 사용을 했다면 뭔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것 같기도 한데 처음부터 저희는 굉장히 더 실험적이고 많이 좋은 소재를 사용하려고 했다 보니까 사실 지금이랑 초반이랑 오히려 더 합리적이면 합리적이어졌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비건이면서 또 보다 환경에 덜 해로운 소재를 사용하는 게 일반 소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기회비용이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테스팅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시간을 들여서 테스팅도 충분히 거쳐야 되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름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일반 소가죽 핸드백 대신 뭐 선인장 가죽 핸드백이 더 원가가 더 높냐 했을 때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어쩌면 더 저렴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관심들이 생기면서 네. 소재 시장이 그래도 조금씩 넓혀지면서 네. 또 약간 그런 원가가 낮아지는 뭐 이런 현상도 이제 서서히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금 더 이제 소재들 선택의 폭도 조금 더 생기는 추세고, 네. 그런데 원단이 전반적으로 원가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또. 맞아요. 네. 천연 소재도 엄청 네.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네. 알겠습니다. 감당하실 만하답니다. 쉽지는 혹시 않지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뭐 할만하다고 합니다. 저 네. 질문 저도 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아까 대답하신 거랑 발표하신 거를 약간 궁금했는데 네. 그 소재 개발할 때 대기업하고 같이 하신다는 것도 네네. 있고 사실 자체로 그러니까 비용도 사실 거기서 오는 어려움일 것 같거든요. 네.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작은 브랜드가 자체적으로 그런 연구 개발, 소재 개발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가 주체가 된다기보다는 이제 참여를 하는 건데 일단 그런 대기업들이나 친환경 가죽을 만드는 업체에서도 이거를 사실 더 많이 쓰면은 좋지만 대기업들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패션 브랜드들에서 쉽게 그 신소재를 채택해서 사용을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저희를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구 개발을 해서 이거를 이제 만드는데 너네가 테스팅을 해봐 달라. 그러면 조금 이렇게 협상을 해서 같이 이제 조금 더 빨리 출시를 하고 시장 반응을 보는 거 그거를 같이 돕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디토 정인기 대표님한테 질문인데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네요. 그 옥수수 상업작물로서의 그 옥수수에 대한 이슈가 사실 많기는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대체 오일로 옥수수가 사용되면서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생기고 뭐 이런 건데 이게 또 이제 패션으로 왔잖아요. 옥수수 소재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뭐 표토도 사라지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어떻다고 보시냐 하는 어려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대체 소재로서 그래도 유용하고 좀 더 우리가 넓혀가야 된다고 보시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패션 산업이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보면 이제 뭐 매스 밸류라든지 그런 식으로 최근에 또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든지 SPA 같은 그런 기업들이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자기 브랜드를 영향을 끼치고 시장을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심에서 더 비롯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옥수수 자체를 가지고 자연산에 있는 옥수수를 갖고 잉여 옥수수를 가지고 이걸 패션 소재로 활용한다는 건 사실은 출발 자체는 좋은 취지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표토층을 이제 사라지게 하고 한다는 거는 좀 더 많은 옥수수를 구하기 위해서, 재배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나왔겠죠. 또 한 가지는 표토층을 사라진 문제도 있지만 이제 더 양질의 아니면 이제 더 우수한 어떤 종류의 어떤 옥수수를 추출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중간 과정 자체에 그런 대량 생산, 대량 판매를 하기 위한 이런 비건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소재를 만들려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나쁘지 않나.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식물성 소재를 가지고 활용한 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인간들이 말하면 저희가 이제 산업에서 욕심을 좀 줄이고 왜냐면 이제 이 부분 자체를 어떻게 하면 자연이 됐든 동물이 됐든 서로 같이 이제 조화롭게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그 전체가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고민을 한다면은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옥수수에 국한되어 온다면은 유기농업 같은 거를 좀 더 연구를 같이 해서 그렇게 한다면 농업에서 유기농업을 하면은 그 토양 자체도 기름지게 하고 다시 또 이제 그 물도 많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패션 산업과 농업과 지구 환경과를 조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박 국장님, 그 WWF 박 국장님에 대한 비건 패션 소비자시래요. 그러니까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구매해서 그 종종 기업들이 마케팅용으로 막 단어가 너무 소비되고 있어서 짜증 나신다고. 그래서 좀 글로벌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우리가 채택 가능한 것이 뭐 이 정도 아닐까라던가 뭐 기준이 있으면 더 좋고요. 예,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네. 오늘 질문 전체는 다 어렵네요. 일단 소비자로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질문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기업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힘이 소비자의 생각의 바탕에 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질문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기준은 사실 저도 이 뭐 발표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찾아보긴 했는데 이 글로벌에서도 명확한 기준 이겁니다라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짧게 답변을 드리면 사실 그거는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기엔 아직은 좀 모호하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이옥선 대표님도 그 페타라는 그 인증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사실 대표적인 비간의 인증 중에 하나고요. 그 트레이드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트레이드 비간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그런 비간 패션에 주는 인증이 존재합니다. 그럼 사실 거기에 명확한 정의가 그쪽에서 주장하는 정의가 있긴 한데 사실 이게 그쪽에서 생각하는 정의와 산업계에서 통용되고 인정되는 정의와 사실 일치하지는 아직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봤을 때에 이런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보이는 거는 명확하게 찾기는 조금은 현재로서는 한국도 그렇고 글로벌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저는 좀 질문하신 분한테 이런 조금 뷰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아까도 이제 저희가 비간이 친환경 이꼴 친환경은 아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발표하신 브랜드에 대해서도 뭐 플라스틱 이슈나 이런 거에서 자유롭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선할지 좀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쓰는 용어 중에 플래넷 베이스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는 그게 지구 기반의 이제라는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플래넷 베이스드 사실은 뭐 다이어트에서 많이 쓰는데 식단에서 그것도 채식이나 비간은 아니지만 지구에 이로운 식단이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저는 이 개념을 좀 패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간이냐 아니냐, 뭐가 비간인지 나에게 빨리 정확히 알려줘 보다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 비간에 대한 건 동물 존중과 지구에 대한 사랑과 자연에 대한 어떤 이해와 이런 것들이 다 모티베이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으로 봤을 때에 개념을 더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오늘 이 비건 패션을 마주하고 이어진 저희 웨비나의 연사님들의 발표와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딱 한 말씀만 좀 듣고 싶습니다.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특히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말씀이실지 저기 정인기 대표님부터 이렇게 네. 순서대로 마무리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20년간 이제 패션 산업의 전문 기자로 생활을 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기업들이 시장 내에서 좀 더 이윤을 많이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더 많이 팔아서 시장 지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쪽에 기여를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참 많이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패션 산업이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2위로 불명예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이제 비건이라든지 친환경 소재라든지 리사이클이라든지 이런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기업들이 그걸 인지하고 있고요. 또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그런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많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을 만들고 불필요하지 않는 걸 만들지 않은 게 좋겠다. 왜냐하면 패션 자체가 지금 이게 인류에게 주는 어떤 그런 더 긍정적인 요인도 많기 때문에 그 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더 적합한 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그런 디지털 기술 같은 걸 이용해서 AI라든지 해서 불필요한 걸 만들지 말자. 또 이제 만드는 과정상에서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과거처럼 뭐냐면 폐수를 많이 발생시키는 어떤 그런 방식 말고 제조 과정상에서도 뭐냐면 디지털 테크놀로지, DTP 같은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폐수를 최대한 적게 발생시키고 또 이제 염료도 어떻게 보면 지금도 디지털도 뭐냐면 염료보다는 안료 같은 인체에 무해한 재료를 활용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패션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서 뭐냐면 좀 더 산업을 좀 더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디지털이 됐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라는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제가 디토라는 회사를 참 설립하게 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런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디지털 혁신 같은 부분을 패션 기업 경영자들하고 함께 같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집단 지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아니, 그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디지털이 지구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기술로 패션 분야에서도 어떻게 접목되고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우리 국장님. 네네. 일단 저는 이런 주제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논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언제부터 우리가 비건과 동물 소재에 대해서 사실 고민한 게 굉장히 역사가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논쟁이 되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이런 고민으로 어떻게 정의 내리고 다음으로 가야 된다는 고민이 굉장히 시적절하게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환경을 직업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단편적으로 no 플라스틱, no 뭐 애니멀 뭐 이렇게 소재 하다 보면은, 이게 단편적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렵다. 근본적인 문제를 놓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짧은 시간에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사실 되게 많이 느끼기 때문에 사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길고 멀리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 대표님. 네. 지속 가능한 패션을 이야기할 때 사실 소비자의 의식을 빼놓고 볼 수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아직까지는 비건 하면 무조건 다들 엄청 좋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토론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국장님 말씀해 주신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사실 저희 브랜드도 무조건 노 애니멀이라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체 소재를 찾아서 조금 더 나은 디자인을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비건 브랜드래, 비건 패션이래 하는 게 되게 저희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되게 죄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 조금 더 낫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대표님. 네, 저는 저희 팝업 스토어 때 여러분들한테 물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그냥 묻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낙원이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인지, 네, 이 질문으로 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건이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패션의 새로운 다크호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 등장한 이 비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게 다양한 또 이 갈래와 시선이 느껴집니다. 근데 저희가 앞으로 계속 좀 고민해야 될 영역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패션업에 종사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뭐 환경단체라던가 뭐 디지털 베이스라던가 이런 분들하고의 뭔가 좀 이렇게 토론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